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주류 언론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주류 언론이라고 트럼프만 까는 게 아니라 공화당,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비판해 왔습니다. 뭐 본격적으로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었을 때, 뭐 리처드 닉슨 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쳇말로 까기 시작한 거, 무조건 그냥 반대하고 나쁜 놈 한 거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거의 바보 천치 취급을 했죠, 레이건을. 영화배우 출신이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HW 부시 때도 뭐 클린턴, 일방적으로 클린턴 편 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좌파 편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께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우파 대통령들도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기독교 정신 때문입니다. 바이블 벨트하고 그 크로스오버, 플라이오버 스테이트들이 지켜준 덕분에 그러니까 안 속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안 속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 림바의 등장, 팍스 뉴스의 등장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주류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계속 비난한 거는 이제 트럼프 시대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를 일방적으로 숨 쉬는 것조차 나쁘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기에 제대로 맞짱을 뜨고 사실상 KO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이제 트럼프예요. 저는 주류 언론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의심해요, 이 사람들. 어제 뉴욕 타임스 봤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봤다, CNN 봤다, AP 통신 봤다, 블룸버그 봤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은 세뇌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폭로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게 대학 시절 때부터 이걸 일찌감치 간파를 했지만 이제 계속 서서히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많이 깨어나가지고 우파로 많이 건너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적나라하게 폭로한 게 이제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이해가 안 간 게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비판을 하는데 왜 그들한테 꼭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어떤 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뭐 저기 ABC, MBC, CBS 방송에 어쩌면 전국 그 공중파 방송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왜 지면 인터뷰를 꼭 이렇게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에 할까 의심스러웠어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드디어 오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중동 여행 순방을 하면서 에어포스 원의 그 취재 기자단의 몇 명을 쫓아냈습니다. 누구를 쫓아냈냐면은 AP 통신하고 로이터 통신하고 블룸버그를 쫓아냈어요. 야, 너네들은 가짜 뉴스니까. AP 통신이 특히 급진 좌파 언론이. AP 통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중도 언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중도 좌파도 아니고 급진 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이 가장 일찌감치 그 제일 세게 밀어붙인 언론 중에 하나가 바로 AP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정적인 때마다 AP통신이 많이 이렇게 방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피자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정말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AP하고 로이터하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뭐 항의를 하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항의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이 가짜 뉴스를 많이 쏟아냈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동안에는 참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주류 언론들 뭐 가짜 뉴스 보도해 가지고 벌써 ABC 뉴스로부터는 1,500만 달러 그 명예훼손 관련해서 그 합의금 받기로 했죠, 트럼프가. 그리고 CBS 상대로도 지금 10억 달러인가요? 예, 1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메인스트림 미디어. 자, 그리고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카타르에서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하고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군주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초대받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트럼프하고 친분이 아주 돈독한 그런 친분을 과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타르 측은 정 회장이 대미 관계 측면에서 아시아 영향력 있는 소통 채널이라고 판단해서 만찬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트럼프를 대면한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마라라고 해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체류할 당시에 트럼프하고 만났었죠.
이번 중동 순방 중에 이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시리아 제재를 푼다는 거였습니다. 예,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다 푼다고 그랬고 이제 그들의 시간이 왔다. 우리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있고 시리아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국민들 정신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낸 것처럼 시리아는 특별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립박수 받았어요. 예, 기립박수 받았고 빈살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박수를 보내는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동 방문하면서 더 이상 중동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미국이 그동안에 간섭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립박수를 친 거고요. 또 시리아 제재 다 풀겠다고 했고 이번에 또 여행 중에 순방 중에 이스라엘만 콕 집어서 안 가죠. 그래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포럼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국가 재건이나 개입하지 않을 거다. 초강대국들이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훈계하지 않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간 미국의 이전 정권들이 펼쳐온 중동 개입 정책에 대해 결국 소위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그들이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들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개입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에 간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개입주의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빌 클린턴이나 조지 W 부시 그리고 뭐 HW는 뭐 봐준다 치더라도 뭐 이런 인간들 아니겠어요? 오바마도 있고 전쟁 좋아하고 가장 드론을 많이 뛰어가지고 인명피해 가장 많이 가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트럼프는 그러면서 중동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Arab Way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rab Way로 하면 된다. 우리가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도 다 성숙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조회가 뭐 한 몇억 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중동 순방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5천만에 8천만에 3천만에 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호전적인 이미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평화를 중요시하고 미국이 자꾸 여기저기 개입해가지고 전쟁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걸 이제 가짜 뉴스들이 자꾸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그런 이미지, 그런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이미지로 뒤틀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중동 핵심 사안마다 이루어져 온 미국 개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주민과 중동 지도자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빈살만은 거의 뭐 베프 수준으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계속 인사 주고받고 에어포스 원 타면서까지 이제 출국하면서까지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X에도 글을 올렸어요. 저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이. 그래서 이번 중동 순방 극찬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카타르 착륙하기 바로 직전 모습입니다. 에어포스 원. 그 전에 잠시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가 앨범인 진실정치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앨범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걸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메가 앨범인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기 때문에 복용하는 거죠. 저도 제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 감축 그 어젠다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4가지 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설탕, 식물성 기름, 유제품, 글루텐 이렇게 그 4가지 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의사 그 요시노 의사라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분이에요. 건강 이슈에 있어서는 넘버 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넘버 원이고 제가 이분이 지난번 댓글 보니까 이분이 얘기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관련해서는 제 백업 채널 원용석의 문화전쟁에 다음 에피소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그 전에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자, 메가 알부민은 일단 한국 병원에도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에 좀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는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근데 워낙에 이쪽 딥스테이트가 이쪽 진영 사람들 건강을 해치려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도 그 네 가지 독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설탕, 글루텐, 식물성 기름, 유제품 이렇게 피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좋은 걸 넣어야죠 몸에, 인체에. 바로 메가알부민,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100% 미국산 단일 성분 고품질 알부민만 고집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hnhkorea.com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가알부민요. 그래서 한국 병원에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 주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13-500에 3301번, 213-500에 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화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결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메가알부민 회사와 연결해 드리고요. 한국에도 배송하고, 여러분께서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배송을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 진실정치 통해서 구매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닉 솔트월가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트럼프가 카타르에 착륙하는 F-15에서 바라본 에어포스 1 역대급 전경.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국에서 전투기 환영을 받은 마지막 대통령은 로널드 레건 전 대통령이었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끝내주네요. 네? 트럼프니까 이렇게 존경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대통령들을 허당으로 본 거예요. 오바마도 우습게 보고 바이든도 우습게 보고. 하지만 트럼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존경하면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외심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카타르에서 이렇게 환영을 해줬어요. 야경 보십시오. 성조기. 이것도 카타르 도하인데 테슬라 보십시오. 사이버 트럭, 빨간색 사이버 트럭.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160여 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대단한 기록적인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는 그렇게 밝혔는데요.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 항공기 주문이고 아주 잘된 계약이라고 트럼프도 대환영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1,420억 달러 규모 대규모 무기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주류 언론도 잘 보도 안 해요. 이거는 브라이트바트니까 보도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있어요. CNN이나 MSNBC 이런 데는. 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은 몰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잘한다. 한국 언론, 미주한인 언론에서도 잘한다. 민주당 바이든만 만세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민주당 지금 자멸하고 있어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고령 논란으로 재선 도전 중도 포기했죠. 그래서 망신는 당한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나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 바이든이 휠체어에 탈지 보좌관들과 논의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자 2명이 바이든의 4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2년에 대해 아는 200명 이상 인사들을 인터뷰해 쓴 책 Original Sin 그 책 일부인데요. 악시오스의 알렉스 톰슨 그리고 CNN의 가짜뉴스 앵커죠. 제이크 태퍼가 공동 저술을 했습니다. 제이크 태퍼는 그동안에 계속 바이든 실드 쳐줬던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바이든에서 카말라로 교체되고 그리고 작년에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대선 때 상하 백악관까지 다 내줬으니까 이제 와서 그때 사실 바이든 이상했어. 이제 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바이든은 2023년부터 2024년 신체적으로 크게 쇠약해졌습니다. 특히 척추가 심각하게 퇴화하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 나이를 고려할 때 또 한 번 심각한 낙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적으로 조언했대요. 이제 와서 제이크 태퍼가 그동안에 바이든
전혀 문제 없다. 굉장히 샤프하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침에서 꺼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한인 언론, 한국 언론들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미국 정치에 있어서. 특히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가짜 뉴스 드립다 시체말로 드립다 그냥 세뇌에 당하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휠체어를 사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저자들은 바이든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참모들이 일찌감치 인지했을 개연성이 컸음에도 대선을 4개월이 앞둔 지난해 6월 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전 국민에게 문제를 드러내기까지 쉬쉬했던 정황을 파헤쳤는데요. 최근 바이든과 그의 가족, 백악관 관료들이 바이든 신체 정신적인 쇠퇴 징후를 목격했지만 재선 운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측은 악시오스에 이렇게 밝혔어요. 의료 검진에서 척추 마모로 인해 걸음걸이가 경직된 것은 확인됐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중순 LA에서 열린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15년간 알고 지내온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조지 클루니 정신 나간 배우 조지 클루니는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졌고 뭐 오바마 툭하면 오바마 빨고 그러죠. 오바마 치고 예? 둘이 뭐 이 사람 집에 가면은 그 오바마 사진이 이렇게 천장에 있대요. 그래서 행사에 앞서 클루니가 바이든에게 먼저 인사했는데 보좌진이 대통령님 조지 아시죠? 라고 하자 바이든은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이때 바이든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한 게 분명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2022년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케네디 센터 메달 수여 행사에서 클루니와 만나서 약수했는데 그 뒤 1년 반 만에 제외했는데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날리는데 또 한몫했죠. 바이든이 재선 포기해야 된다고. 그거는 오바마가 조지 클루니한테 시켜가지고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교체됐죠. 저는 그래서 이 여자 줄리아 로버츠하고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영화는 돈 주고 보기는 싫더라고요. 예. 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팽당한 상황입니다. 뭐 시그널 게이트에서 이스라엘이 몰래 이렇게 감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감청한 거죠. 뭐 모사드가. 트럼프가 거기에 이제 열받아 있는 건데요. 미국 중동 방문에서 소외당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맹폭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냥 분풀이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 가자 시티 내 여러 지역에 새로운 대피 명령을 내리고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어린이 포함해 최소 80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폭격당한 자발리아 지역 주택가에서 나왔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는 지역 내 가장 큰 의료기관인 알시파기 병원과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요.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조대와 민간 응급팀 손길이 닿지 않는 도로와 잔해 아래에 깔려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참 이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의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제외한 채 중동을 방문한 시점에 단행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걸프만 국가와의 수익성 있는 거래로 옮겨간 모습에 이스라엘이 크게 당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그 유대인들 보수 농객 있죠. 뭐 마크 러벤이라든지 벤 셔피로 이 둘이 이제 유대인이고 특히 이제 벤 셔피로는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우선주의자인데 트럼프는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사드 행위들도 그렇고 아마 그 JFK 기밀 해제 과정에 있어서도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후에 좀 약간 수상한 행동들을 했는데 모사드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특히 시그널 게이트 그 상황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사찰했다는 것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아웃사이드에 보도가 되는데 마이크 워츠 축출 내부 그 축출 어떻게 된 건가? 마이크 워츠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거기서 잘리고 이제 유엔 대사가 됐는데요. 워츠 축출에 있어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시그널 게이트 이전에 이스라엘과의 대화가 트럼프 분노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한국 정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당적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가고 있습니다. 국힘당 쪽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 국힘당 후보는 탈당은 윤이 판단할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힘 당적 정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다. 윤 후보가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김 후보가요. 지금은 김 후보가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지지율이 높아요. 자꾸 그 한동훈은 그 쌍권이 친윤 세력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 후보로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 다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도 품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함께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 전 대통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본인 다음으로 김 후보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거취를 포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논의 끝에 국힘 후보로 최종 확정된 직후 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의리이고 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대응 잘했습니다. 예, 김 후보가 대응을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죠. 전 대통령에 대한. 또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 하수인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구려 프레스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재명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 미국 유엔에 국제 고발했다는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대한민국 이제 고구려 프레스 단독 보도인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재무부, 국무부 인권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국제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발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동영 목사 명의로 접수됐고,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키 액트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고구려 프레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 송금한 혐의가 고발 핵심이다. 이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및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서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 및 선거 전략 차원 대가성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국제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조전이자 외교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한번 여러분께서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 투자 포럼에서 시리아 제재 다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자, 그리고 한국에 갔었죠, 톰 크루즈가. 근데 이제 거기 가 가지고 한국의 MBC 기자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할리우드 관세 때린다는데 100% 때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좌파적인 질문.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톰 크루즈가 딱 잘라냈습니다.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자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영화 얘기만 하고 싶다고.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문다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톰 크루즈 배우님과 감독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영화인들께 다 질문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니까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로케이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100%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그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해외 촬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령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 향후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d like to ask this question to anyone who's up for it. I think. So I watched this film and I saw that it was filmed in many different loc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Africa. And of course, we all are aware of the tariffs that President Donald Trump has been imposing on overseas productions and films. So is this particular movie under that tariff? And also, how much of the film was shot overseas? I think that's a fair answer. All right. Can we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그래서 트럼프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 뭐 꼭 보수 진영이 아니더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 뭐 좌파 사람들 중에서도 상식 있는 사람들. Gotcha question. 그러니까 약점을 잡으려고 질문 던진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할리우드 관세 때리는데 해외에서 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관세를 매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크루즈가 사회자한테 이런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다. 영화에 대한 질문만 답하겠다. 딱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좌파 질문을 던졌다고 MBC답게 그런 질문 던졌네요. 그래서 이 기사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위가 됐어요. 톰 크루즈. 한국에서 받은 멍청한 질문에 잘 대처했다. 자,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I Remnant 프리스쿨 소개인데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이 소중한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는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I Remnant 프리스쿨은 기독교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하느님 자녀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 처음 나누는 우정, 처음 느끼는 감정들 속에 예수님 사랑과 인내, 자비를 심어주는데요. I Remnant School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 시간으로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갑니다. 교사진 모두 신앙 안에서 교육 소명을 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인성과 창의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개성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I Remnant 프리스쿨은 그 든든한 첫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댓글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